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현대사 문제풀이입니다. 근현대사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 이제 문제편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론 그리고 문제, 단원 이론 그리고 단원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 때 이론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론 강의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고 또 이론 강의 들어가고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인데요.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이론이 잘 정립이 되어 있느냐, 그렇죠? 정리를 잘 하고 계셨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 답이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답을 피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 보지 마시고. 답을 보는 순간 그 문제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연습이잖아요. 그렇죠? 실전 가기 전까지, 실제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모든 게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습할 때 틀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틀리느니 지금 틀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번 틀리면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연습에서 다 맞아버리면 맞는 것 가지고는 다시 공부를 안 하거든요. 에이, 안 한다니까. 잘 알아요. 그냥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많이 틀리는 편이 좋다라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는 많이 맞아야죠. 거의 다 맞아야죠. 무슨 소리 합니까? 그죠? 합격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짚고 들어간다, 짚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8쪽이에요. 8쪽 근대한국사 1번 문제. 자, 다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구를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일단 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문제에서 옳은 거냐 아닌 거냐, 기구냐 사람이냐, 이런 것들 잘 봐야 됩니다. 상소 보면 이 기구를 처음 설치할 때 국방 문제만 담당했는데 처음 할 때 국방 문제만 담당을 시켰대요. 지금은 6조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일들이 자기네 멋대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6조가 있었대요. 근데 6조가 지금도 있는데 거의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국방 문제 같은 경우 6조에 병조, 그렇죠? 이런 기구에서 하고 있는데 병조하고는 또 틀린 기구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6조 말고 다른 국방을 담당했던 기구가 뭐가 있었냐? 비변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비변사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조선 전기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이제 선조 때 임진왜란 거치죠. 임진왜란 거치면서 이제 그 중요 기구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세도 정치 가서는 최고 권력 기구가 되지요.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때 가서 어떻게 한다? 비변사를 폐지하고 육주의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그렇죠? 요것을 이제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옳지 않은 거예요. 16세기 초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설치가 되었고요. 두 번째, 임진왜란 이후 그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국정 정반을 담당했고요. 세 번째, 흥선대원군은 의정부를 해체하고 이 기구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이거 다 틀렸죠.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해요?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삼군부, 군대, 그렇죠? 원래 있었던 기능을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고. 4번, 세도정치기간의 왕실 외척이 이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니까요. 그렇죠? 세도정치 때 이 비변사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국정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1번은 3번이 정답이고 2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 친 그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책이에요. 그가 누군지도 알아봐야겠죠. 1863년 철종이 육자 아들 왕에 올린 철종 이후에 왕이 누구죠? 조선 왕조 순원철 고종이지요. 그렇죠? 고종이 왕이 됐고, 그럼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다? 흥선대원군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끝났죠. 그는 흥선대원군이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이 아닌 것을 찾아라. 자, 첫 번째,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가 상공부의 기능을 부활시켰고, 두 번째, 대전 외통 육정 조례 등 새로운 법전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왕권 강화했죠. 양반들의 근거지인 향교를 47개만 남기고 철폐했다. 맞는데요. 아니에요. 향교가 아니고 서원 철폐지요. 향교와 서원은 틀린 거니까. 자, 네 번째 보세요. 임진왜란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증건해서 양반과 백성 모두의 원성을 사게 됐지요. 그래서 하야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은 몇 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9페이지. 연극의 한 장면인데요. 유생들의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궁 밖에서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시작한 후 유생들이 모두 모여서 상소하고 있어요. 자,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생들이 상소를 하고 있다. 학문의 공간을 없애버려. 서원 철폐네요. 서원을 철폐하고 있다라는 것. 선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자, 다음 유생이 왕실의 위험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백성을 동원하는 것. 이거 뭐예요? 경복궁 중건이지요. 경복궁 중건에 대한 내용. 자, 물가가 폭등해서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복궁 중건으로 무엇을 찍어냈죠? 당백전. 그러니까 100배에 달하는 그 가치를 갖는 돈을 계속 찍어내니 뭐가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살기 힘들다. 이 얘기구나. 똑같은 얘기네요. 조정의 지나친 조처로 양반 유생들 부담이 크게 들고 체면이 말이 아니다 말이지요. 뭡니까? 호포법이지요. 호포제.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원래 군대를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군대 가라고. 그렇죠? 군포를 부담을 시켰단 말이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사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니네 마당새 이름으로 네 라고 얘기했던 호포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 내용이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서원철배 나왔죠. 두 번째 호포제 나왔고요. 세 번째 사창제는 안 나왔네요. 세 번째 사창제는 뭡니까? 환곡이죠. 환곡을 개혁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유지에게 일임했던 환곡. 그래서 3번이 안 나왔으니까 3번이네요. 4번 경복궁 중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다음 설명에 밑줄 친 그가 집권해서 개혁을 펼쳤던 시기, 또 그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가 집권하고 있을 때 정권의 그 시기를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두 개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서원 철폐죠. 자, 서원을 철폐하기 위해서 누가 얘기한 거죠? 흥선대원군이 얘기한 겁니다. 자, 양반 유생들이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요 앞에서 상소운동을 전개를 했었지요. 자, 그랬더니 흥선대원군이 나와서 얘기하지요. 야, 니들 뭔데 나와서 우리가 지금 선현의 제사를 하고 교육을 하는 학문회장을 당신이 철폐하는 말이 되느냐라고 따지니까 흥선대원군이 얘기하죠. 야, 서원이라는 게 잘하면 내가 가만 놔뒀겠지. 니들이 못하니까 그렇지. 이 서원이라는 것은 양반들의 부패 온상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의 힘을 뺏는다고 니들이 와가지고 얘기한 거지. 자, 내가 얘기하는데 잘 들어. 자, 공자와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백성의 고를 빼먹는 놈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무섭죠? 다 도망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1863년부터 1764, 거꾸로 시계가 가네요. 그렇죠? 1873년까지. 자, 요렇게 집권했던 것이 이제 흥선대원군. 자, 기억번 볼까요? 갑신정변 언제 일어났죠? 1884년입니다. 안 들어가죠? 틀렸고. 자, 니은번 신미양요입니다. 언제요? 1871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그 보호복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미 군함이 쳐들어온 거고 어제현 장군이 광성보에서 막았다라는 거죠. 들어가죠, 시기가? 디귿번 임술롱 민봉기 언제요? 철종 때요. 1862년 철종 때입니다. 아쉽게 이쪽이니까 안 들어가고. 자, 리을번 볼게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1866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66년.
자, 미음번 볼까요?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언제예요? 1868년. 그렇죠? 그래서 독일인 오페르트가 그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번 3번이 이제 정답이죠. 자, 됐습니다. 이제 5번으로 갈까요? 5번. 자, 다음과 관련된 종교. 자,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종교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자, 다음과 관련된 종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현대사에서 종교가 나온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천주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동학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요런 것들. 다음과 관련된 종교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보니까 신의 박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진산 사건으로 윤지충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화장장으로 치러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머니를 불태웠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근본 없는 놈아. 그래서 이제 박해를 했던 것. 자, 1801년 신유박해입니다. 그래서 노론이 남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몰아붙인 사건이. 1839년 기해박해죠. 헌종 때 역시 탄압을 했던 거고, 1866년 병인박해. 우리가 이제 아는 거 나오죠? 병인박해입니다. 자, 병인박해는 누가? 흥선대원군이. 그렇죠? 그래서 9명의 선교사와 8,000명의 신도를 생매장한 사건이죠. 왜? 천주교라는 이름 하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찾아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나철 5기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1909년 대종교지요. 자, 대종교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최재우가 인내천사상을 내걸고 창시했으니 이것이 1860년에 뭡니까? 동학이지요. 동학. 세 번째 보시면 개항 후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전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와, 선생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개항 후라고 그랬죠. 이거 개항 이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때는 이제 서학으로 종교가 아닌 학문으로 들어왔다가 18세기 때 종교, 천주교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개항 이전에 18세기부터 들어왔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뒤에 거는 맞는데 그 뒤에 거는 맞는데 앞에 거 개항 후가 틀렸다는, 되게 어렵죠. 자, 네 번째, 유교제사 의식 거부로 조선 정부로 탄압 계속 받았잖아요. 그렇죠? 5번에 이제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6번 보시면 다음 가 시기에 외적이 침입한 지역. 야, 이거는 또 지역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시기를 알아야 되고 뭔 사건인지 알아야 되고 지역도 알아야 된다. 지금 보면 이제 병인양이었대지요. 1866년 병인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인데 1868년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자, 병인 양요가 터졌죠. 그럼 어디로 쳐들어온 거죠?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쳐들어왔죠?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외교장각 도서라든가 이런 문화재가 약탈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하시고. 그럼 끝났죠? 강화도에 대한 문제네요. 첫 번째,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이곳을 점령했으니 이것이 어딥니까? 거문도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있었고 연도는 한참 뒤에요. 그래서 1885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영국 애들이 왔었다. 두 번째, 여진족이 이곳에 무역소를 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 어디냐면 두만강 정도죠. 두만강. 그래서 여진족이 이곳에 무역소. 그래서 요 사군 육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연해주 요 껴있던 요 근처, 그래서 육진 지역 요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강화도는 아니다. 자, 세 번째, 삼별초는 이 섬에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을 했는데 삼별초의 항쟁 마지막까지 갔던 데가 어디죠?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강화도, 진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끝까지 항전을 했었다. 네 번째, 프랑스가 이곳에서 서적과 문화재를 약탈했으니 이거 정확하게 나왔네요. 요거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7번 갑니다. 자,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와, 시대순위예요. 순서 찾기예요. 우리 시험에서 순서 찾기 되게 좋아합니다. 자, 기억번.
일본 군함 운요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했고요. 일본은 관아와 민가를 노략질하였으니 지금 뭐 운요 사건을 얘기하고 있으니 1875년 운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빌미로 해서 강제적으로 체결한 강화도 조약. 그렇죠? 니온번 미국의 군함이 초지진을 함락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자 어제현이 이끄는 부대가 저항했으니 이 광어미 지역 1871년 신미양요입니다. 그래서 어제현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죠? D급번 제너럴 셔머노가 제너럴 셔머노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인지 아니면 이걸 근거로 한 뒤에 신미양요인지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에 나타난 통상을 요구하면서 난도를 부리자 평양 군민들이 이를 공격해서 침몰했다. 아이고 이거는 그 뭡니까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맞네요. 그렇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 자 리을번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독일 상인 오페레트는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했으나 어떻게 됐죠? 실패했죠. 그래서 오페레트 독일 사건이라고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끝났죠. 순서대로 어디가 먼저예요? 61번 그렇죠? 68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네요. 디귿 리을 니은 기억 디귿, 리을, 니은, 기억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 자, 8번. 우리가요, 순서 맞추기 할 때요, 요걸 가지고 막 이렇게 체크하는데 가장 이 문제 풀기가 좋은 게 뭐냐면 좋은 형식은요, 시간 줄이는 거는 일단 요거를 체크를 하세요. 시험지에다가 몇 년, 요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비워두세요. 막 요걸 모르겠다 그러면 비워두시고, 맨 끝에 거 있죠. 맨 끝에 거 몇 번이에요? 요건 맨 끝에 거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하나 잡고요. 맨 앞에 거 하나 잡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부터 잡고 들어가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보기에서 디귿번 있네, 기억번 있네. 그러면 뭐 한 2번이나 3번쯤에 디귿 기억이 같이 있단 말이죠. 요거네 이렇게 해서 1번하고 4번은 일단 제껴놓고 요 둘 중에서 찍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요걸 이렇게 놔뒀다가 그냥 이 두 개 중에 찍으면 50% 확률이잖아요. 그쵸? 찍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8번. 다음 사건으로 맺은 조약에 관한 설명이에요. 조약입니다. 근대화의 조약이라면 몇 가지 다 나오겠죠. 1875년 강화도에 일본 군함이 불법적으로 침입해. 1875년이라면 운요 사건이죠. 운요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조선군과 일본군이 포격전을 벌였다. 이에 일본은 포격전 책임을 조선 측에 씌워서 무력으로 개혁을 요구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죠.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선 침략 의도로서 그 청나라에 간섭 배제시켰죠. 독립국이다. 그리고 수신사도 파견한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항구, 부산, 원산, 인천 세계항구를 개항한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하면 일본 관민이 심판한다. 치외법권. 그렇죠? 그리고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해안 측량권. 이런 것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본은 자유로운 연해 측량을 허용해. 이거 맞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갈까요? 청은 랴오둥반도, 요동반도, 타이완 등을 일본에 할양하였다. 이게 뭐예요? 1895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의 그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요동반도를 먹었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데리고 와서 집에 가. 그래서 집에 갔다. 삼국 간섭이 이루어지는 것. 자, 세 번째,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동등하게 가졌으니 이게 1885년에 있었고 84년에 그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할 뻔했죠.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의 전쟁을 방지하자라는 뜻에서 텐진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양국군의 한반도에서 공동 철수 대신 그 파병 시에는 서로 양국이 알릴 것. 자, 네 번째, 공사강 경비를 구실로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 군대가 최초로 들어온 것은 뭡니까?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 조약이에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게 되죠. 자, 8번에 1번이 이제 정답이죠. 이제 8번 넘어갑시다.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 다음 대화가 가능한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라라는 얘기인데, 여보게 소식 들었는가? 모르겠다라는. 뭔 소식을 들어? 그렇죠? 자,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죄를 지어도 다시 여보게 소식 들었나? 일본인의 요구로 한국을 개방했다라고 돼 있어요. 한국 개방. 한국을 개방했대요. 느낌이 싹 오는데. 자, 일본 사람이 조선에 죄를 지어도 일본 영사가 재판하도록 하는데 치외법권이지요. 말도 안 되는. 자, 조만간 우리 조선 청기가 일본인들로 가득하겠구만. 걱정이에요. 그죠? 내 말이 그 말일세. 이러다가 다른 나라와도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 같아 걱정이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봤을 때 요 조약을 하나 체결을 했는데, 이 이후에는 지금 다른 나라하고 조약 체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이후에 최초로 체결한 조약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이고, 지금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얘기, 그렇죠? 그래서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나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다 체결하죠. 이 체결 이전이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화도약이 바로 체결된 직후 상황 언제냐? 가번이죠. 1번. 그렇죠?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10번. 다음은 일본과 체결한 조약의 일부입니다. 자,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래요. 그래서 일본하고 체결한 조약이 몇 개가 있는데, 자, 이 조약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그럼 이 조약이 뭔지 자료에서 찾아보자. 자, 1조 조선은 자주국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독립국을 내세웠죠. 독립국. 요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4조. 조선국은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 그리고 어디예요? 인천, 그리고 또 어디예요? 원산 항을 개항을 했죠. 3개 항구. 그래서 부산은 경제, 인천은 정치, 원산은 군사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7조. 조선국은 일본국 항해가 자유로이 해안 측량함을 허한다라고. 해안 측량권. 와, 이 정도 나왔으면 벌써 아셔야죠. 그렇죠? 자, 10조. 일본국 인민이 끝에 보면 죄를 범할 때 그 아래 보면 모든 일본군 관리가 심판한다 라고 해서 치유의 법권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지요.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입니다. 특징. 자, 기업권,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 나왔잖아요. 자, 니은번 최혜국 대우는 어디 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최혜국 대우가 처음 체결된 건 뭡니까? 1882년 미국과, 그렇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체결되는 것이고, 디귿번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있으니 독립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을번 근대적 평등조약. 진짜 장난치나 지금. 그렇죠? 이게 불평등조약이잖아요. 자,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죠. 됐습니다. 11번 문제 갑니다. 다음 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조약 내용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사 첫 부분 가면 무조건 조약 얘기가 나와요. 자,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는 무역 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아래 보니까 땡땡 수호조규. 땡땡 수호조규는 조일 수호조규고, 조일 수호조규는 강화도 조약인데 이런 내용은 보지를 못했는데, 그렇죠? 자, 두 번째, 개항장 부산에서 일본인 간행 이전은 심리로 한다. 거류지가 심리로 규정이 돼 있다. 심리 제한. 그렇죠? 그럼 이건 부속 조약인데요. 그렇죠? 조일 수호조규 부록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 그 아래 조선국 여러 항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제한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양국이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열어둔 조약이 무엇이냐? 조일 무역규칙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강화도 조약 언제 1876년에 있었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체결 안 했네. 그래서 불혹을 더 체결했던 것이죠. 자, 1번. 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그렇잖아요. 쌀을 막 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확한 답이 되고요. 2번.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군산, 목포, 양화진 이거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부산이 개항되고 원산이 개항되고 인천이 개항됐잖아요. 그렇죠? 부산, 인천, 원산. 자, 세 번째 은행권의 발행이 용인되면서 제1은행권이 조선의 본위화폐가 되었다. 그 조선의 본위화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화폐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의 당시의 화폐가 통용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지요. 네 번째, 최국대우와 무관세 조항이 함께 명문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최국대우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에 체결됐는데 지금 여기는 일본과 관계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무관세 조항이 명문화되었다라는 얘기는 요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무관세 조항, 무항세 그리고 무관세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 그렇죠? 요 뒤에 건 맞지만 앞에 이렇게 틀렸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맞는 거 1번이다라는 것이죠. 자, 12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요. 어떤 거는 되게 쉽지만 어떤 건 또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와 이거는 쉽네 그러면서 막 풀리는 게 있는가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풀이 그 강의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맞췄을 때 우리가 합격이 가능한 것이지 어려운 문제를 틀려놓고 쉬운 거 다 맞았다. 와, 저 많이 맞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 경쟁 상대들, 그렇죠? 경쟁하는 수험생들은 다 맞아요. 그럼 나만 틀린단 말이지.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맞춰야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제 그 문제풀이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면 다른 책들하고는 좀 틀려요. 그렇죠? 와, 선생님 되게 어려운데요? 네,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 일부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 형태의 문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2개 정도, 하나, 2개 정도 더 집어넣었어요. 중요한 거라고 하면 중요한 시험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한 2문제 더 넣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알고만 넘어가자 그럼 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문제 수에 따라서 와, 이건 되게 중요한가 보다.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자, 12번입니다. 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중 옳은 걸 찾아라. 지금 보시면 조선국은 자주적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우와. 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2곳을 택해서 지정을 했으니 어디를 냈다? 부산, 인천, 원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다라는 것. 자, 그럼 나번 볼까요? 나번은 도대체 뭐냐? 이 수륙무역장정은 와, 이러면 벌써 끝났어야 돼요. 자, 수륙무역장정하면 느낌이 딱 와야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에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동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의 특권, 그렇죠? 을 명문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청상인의 특권을 보장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지 재판, 다시 얘기해서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서 상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1번 운요 사건 이후에 체결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네요. 그렇죠. 운요 사건 1875년에 있었고 운요 사건으로 협박을 한 다음에 체결됐으니 1번이 맞고. 자, 2번 볼게요. 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의 허가가 어디? 여기에 있죠. 나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보시면 나는 갑신정변 이후 체결, 갑신정변 1884년인데요.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한성조약 혹은 텐진조약이 되야겠지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것은 이모군란의 결과지요. 자, 네 번째, 나에는 천주교의 포교권이 천주교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프랑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관련이 있는 거 조프 통상조약에서 된 건데 1886년에 있습니다. 1886년.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모르겠는데 모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건 아셔야죠. 프랑스. 그래서 천주교와 관련이 있는 것은 프랑스다라고 기억해야 된다. 13번. 다음의 자료가 국내 유입된 직후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 지금 보면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체결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서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도 위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영토를 높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러시아가 조선을 지금 치려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이거 조선 책략이지요. 그렇죠?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급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제일 급하다. 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 책략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남하고 있는데 조선이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니 그것이 중국과 친해야 되고 일본과도 친해야 되고 또 하나 미국과도 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여기는 체결돼 있지만 여기는 안 돼 있다. 그래서 체결한 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지요. 1882년.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미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러시아 남하를 구실로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거문도 사건 1885년에 있었고 누가? 영국 애들이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한 것이잖아요. 두 번째, 갑신정변 때 개화당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때 급진파는 누가 지원해줬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게 라고 했잖아요. 자, 세 번째,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신미항요를 일으켰으니 1871년 신미항요는 미국이지요. 그래서 누가 막습니까? 강성부에서 어제인 장군이 막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모군란 시군 진압하고 난 뒤 조선에 대한 내정을 강화했으니 1882년 이모군란. 그래서 누가 들어오지요? 청나라 군대가 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청과 관련 있고 지금 미국과 관련 있을 때 3번이 정답. 14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조선 책략이 나와 있지요. 조선 책략이 나와 있는데 방금도 봤어요. 조선 책략. 자, 형태가 좀 틀리게 나왔죠. 자,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입니다. 자,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안이대오입니다. 그래서 상소 운동을 전개하죠. 그래서 영남 만인소, 그렇죠? 만원척사소, 뭐 이렇게 만인척사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개화 세력에서 지금 보니까 가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첫 번째,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니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체결된 것은 1882년에 있었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 틀렸다. 그렇죠? 두 번째, 영사재판에 대한 취해법권을 허용하고 있으니 그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 그냥 네 가지 좀 적어드릴까요? 취해법권 있었죠? 취해법권 있었고 그리고 상호 이제 도와주겠다. 거중조정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최혜국 대우, 그렇죠? 최혜국 대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관세를 어떻게 했다? 관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맞죠? 취해법권. 세 번째, 천주교 포교 문제. 천주교 포교는 1886년에 조프 통상조약이라니까요. 그렇죠? 네 번째 볼게요. 개항정, 객주와 보부상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어떤 거랬죠? 부속조약, 그렇죠? 부록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거류지, 심리, 그렇죠? 제한을 두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보부상 객주 여각이 오히려 좀 이득을 봤던 거류지 제한으로 이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랑은 상관이 없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기억 리을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죠. 찾아봐야 돼요. 와,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그렇죠? 뭘 복잡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면 됩니다. 기억번. 우리가 신하의 나라로 신하로서 섬기는 나라로 우리가 사대하는 나라 청나라지요. 신의를 지켜 속방이 되어온 지 200년이나 됐는데 이제 무엇을 더 친할 것이 있겠습니까? 중략. 니은은 우리에게 매여있던 나라로 삼포해라냐 임진왜란 누구예요 이거? 일본이지요. 디귿번은 중략, 그 아랫줄 중략. 디귿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를 우리랑 관계가 없나 봐요. 돌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타인 청나라가 권유를 했지요. 그래서 청나라의 뭡니까? 알선으로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을 얘기하고 있으니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 디귿번에는 누구 얘기다? 미국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 아랫줄에 보시면 중략. 리을은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고 공연히 타인의 말만 믿고 틈이 생기면 우리의 채통이 송상된다라는 얘기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책략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러시아가 남하하려 한다. 러시아 우리랑 관련이 없는데 남들이 그렇게 남하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방어를 하려고 한다?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러시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기억번. 자, 요거는 조금 더. 기억번. 보빙사는 기역에서 근대산업과 문물을 시찰하였다. 보빙사는 언제요? 미국에 보냈죠. 1883년에 미국에 보냈는데 지금 청나라 얘기니까 틀렸고. 니은번 조사 시찰단은 일본에 보냈지요. 일본에 보냈는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1881년에 일본에 보냈습니다. 디귿번 영선사 김윤식이 이끄는 유학생 1회는 청식이형 청나라. 그렇죠? 선생님 청나라 아니라고 여기 아니고 어디에 미국인데 미국인데 청이라고 얘기했으니 틀렸지요. 리을번 영국은 리을에 남하를 견제하는 구실로 불법으로 거문도 사건 1885년 거문도 사건은 영국 그렇죠?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는데 영국이 왜 일으켰다고요? 거기에 보면 영국은 리을에 남하 영국이 아니고 누구? 러시아의 남하를 얘기하고 있으니 영국이 아니고 리을번 러시아 얘기하는 것이고 러시아 맞네요. 그러면 리을번이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까지 3번으로 이제 정답이 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